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그리고 그중 몇 마디가 후회로 남게 될까요? 때로는 무심코 내뱉은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거나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모두를 솔직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들 하지만 진정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언제나 옳은 일일까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할까요? 또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킬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혼의 지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께 인생의 황혼에서 깨달은 지혜를 나누는 황 박사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목숨 걸고 숨겨야 할 7가지 비밀과 침묵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얘기할 7가지 비밀들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한 내용을 전달드리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침묵해야 할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에게는 솔직해야 한다고들 하지만 모든 사생활을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와 더 가까워지고자 할 때 또는 신뢰를 쌓기 위해 자신의 사생활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의 사생활을 얼마나 소중하게 받아들일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사생활에 더 관심이 많고 타인의 이야기는 그저 흥미거리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내가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내면 그 이야기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가볍게 소비되거나 심지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이야기가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나를 상처 입히는 무기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사생활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도 나의 사생활을 전부 드러내기 전에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이야기로 인해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나를 판단하거나 나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공감을 기대하지만 그 공감이 진정성이 없거나 상대방의 상황과 충돌할 때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사생활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나만의 소중한 공간에 지켜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감은 진실과 침묵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취약한 진심을 털어놓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녀의 말처럼 우리의 사생활과 감정은 신중히 다루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털어놓아야 합니다. 나의 사생활은 나만의 소중한 자산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곧 나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성취와 성공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나의 성과를 자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일 수 있지만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상대방의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랑은 상대방에게 나를 비교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열등감이나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승진하거나 경제적 성과를 이뤘을 때 이를 자랑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며 자존감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랑은 나의 성취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부족함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겠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랑을 듣고 나와 자신을 비교하게 되어 자신의 부족함이나 실패를 떠올리며 감정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랑이 때로는 상대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오히려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곤 합니다. 따라서 자랑을 자제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상대가 나에게 자신의 성취를 자랑한다면 그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귀 기울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상대방과 더 깊은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며 타인의 도움이나 지지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약점을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심리적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으며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 상대방은 나와의 관계에 거리를 두거나 심지어 나를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의 약점이 상대방에게 의무감이나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나와의 관계를 즐겁게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우리의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내가 나의 약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나의 약점이 나를 규정하는 것으로 인식되면 나는 나 자신을 더 제한적이고 무력한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 관계에서의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타인은 내가 약점을 드러낸 것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나를 낮은 위치에 두고 우위를 점하려는 경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를 왜곡시키고 건강한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약점을 이야기하는 대신 나의 약점을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당신의 부와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세요. 돈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성공과 부는 사회적 지위를 대변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는 인간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부를 자랑하거나 이야기할 때 상대방은 겉으로는 축하해 주더라도 속으로는 질투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나은 사람에게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나의 재산을 자랑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내가 가진 부에 대해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나를 천박한 사람으로 여기거나 돈으로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와 상대방의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한 모습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더 부유한 상황이라면 그 자랑은 상대방에게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고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나보다 더 부유하다면 나의 돈 이야기가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상대방이 나를 평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 이야기는 관계의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이를 자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의 부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평화롭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내 부유함을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정보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노리려는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돈은 인간관계에서 다리보다는 벽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를 피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타인이 나의 경제적 상황을 알고 있다면 그 정보를 악용해 나에게 접근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사람들 사이에 질투와 시기를 불러일으켜 관계를 망치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부모 자식에게도 비밀로 하라는 말이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최대한 조용히 나 자신만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목표를 이야기하면 책임감이 생기고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목표를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이 오히려 나의 의지와 결심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표를 이야기하는 순간 타인의 평가와 조언이 따라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조언은 나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나의 결심을 흔들고 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나의 목표에 대해 들으면 이를 이용해 무의식적으로 나를 방해하거나 시기심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들이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더 나아지려는 사람을 경계하고 나와 비슷한 위치에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나의 목표를 듣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이를 이용해 나를 억누르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루지 않은 목표를 가슴속에 간직하고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조용히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조언과 평가가 나의 결심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과 관점에 따라 조언을 하며 그들이 나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리는 조언은 오히려 혼란만 줄 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해보지 않은 자의 조언이다. 라는 말처럼 나의 목표는 나를 위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조용히 혼자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타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확신과 의지로 묵묵히 걸어나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여섯 번째, 나의 감정 상태를 지나치게 공유하지 마세요. 우리는 종종 감정적으로 솔직해짐으로써 상대방과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감정을 나누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지나치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나의 불안, 두려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낼 경우 상대방은 그저 짐처럼 느끼고 회피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감정적 부담을 피하려 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솔직해지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어려운 순간을 겪을 때에도 스스로 정리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감정은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감정을 타인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조절하고 성찰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나는 더 단단하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나의 감정을 지나치게 공유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며 그로 인해 나는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짐이 있고 그 짐을 나누는 것이 때로는 필요한 일이지만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감당하는 태도가 더 필요합니다.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처럼 감정에 대해 적절히 침묵하고 나를 단단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상처받지 않는 길입니다. 일곱 번째, 정치나 종교 이야기는 최대한 자제하세요. 정치와 종교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주제이지만 그만큼 민감하고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큽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논쟁은 흔하며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55%가 정치에 관심이 있지만 그중 다수가 정치 상황에 불만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에 대한 대화는 쉽게 격해지며 서로의 성향이 다를 때는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 논쟁에서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전형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대화를 단절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종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가진 종교적 신념과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만을 절대적 진리로 주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서로 다른 종교적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끝없는 논쟁으로 이어지거나 감정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 논쟁은 정치적 대화보다 더 감정적이고 복잡해질 수 있는데 각자의 신앙관이 매우 개인적이고 내세관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정치나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감정적으로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어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만이 건전한 토론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정치와 종교 이야기는 관계를 망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는 주제들입니다. 따라서 가벼운 대화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피하거나 다루더라도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침묵해야 할 7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두며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나친 솔직함이나 과도한 감정 표현이 오히려 나를 해치고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켜야 할 이 7가지는 단순히 비밀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나의 가치를 보호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예측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나의 자존감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적절히 침묵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말을 아끼는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스스로를 더 잘 보호하고 현명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아낄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침묵은 나와 타인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지혜 황 박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적절한 침묵으로 지켜낼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문에서 기다린 지혜를 전해요.